네, 성공사례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한 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 최현동 매니저 자리하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네. 코스닥 정도는 1%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 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제일 큰 모멘텀이 이제 유가 반등이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유가 반등시켜놨고 미증시의 반등, 그다음에 우리까지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시황 정보에다 첫 번째로 좀 적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이란 보트를 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이제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 중동에 가면요. 이 미군 함대가 있는데 이란의 그 고소정 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고서 걸리적거리면 격추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공개한 건데 지금 최근에 유가 원유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원유가 이제 이 근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지금도 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과거의 흐름 보면요. 이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항상 유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계산한 건지 아니면은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이란 보트에 대해서 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SNS에 올렸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유가가 좀 반등이 나왔죠. 실제로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나왔고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도 이제 유가 선물이 15%까지 급등했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10% 정도 선에 있는 걸 좀 보고 왔었는데 어쨌든 이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은 유가의 어떤 단기 반등을 이끌었다. 여기에 남아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7,500만 배럴에 대해서 이제 이 비축유를 매입하겠다라고 했는데. 말만 했죠. 아직까지 뭐 실제로 미 의회의 그 허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항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비상경제 회의에서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왔는데 비대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관련주가 아니라 이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과거에는 이제 한국판 뉴딜 하면은 정말 건설주들 이런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디지털 뉴딜, 디지털 일자리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비대면 쪽 산업 쪽으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 걸 본다면 일단 유가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대면 관련주가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비대면 관련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도 어제도 제가 너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너튜브에서 최현덕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관련 동영상 다 볼 수 있고 항상 제가 매일매일 저녁에 시황과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했다면 넘어가서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매드팩토라는 종목을 제가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매드팩토라는 종목은 이제 여기서 공개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 이제 보이계좌로 매매를 하고 있고 들고 있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많이 그 다른 쪽에서 공개를 한 종목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TV에서 또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매드팩토가 오늘 종가가 7만 원에 끝났고 23%까지 올라갔었죠. 이거를 저는 진작부터 매수를 해놓고 있던 건데 그 이유를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매드팩토는 백토서 TV라는 이 치료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하나 갖고 치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 한 1년, 2년 전부터 이 병용요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 유행 아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치료제가 아니라 두 개의 치료제가 같이 들어갔을 때 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용요법을 중국에 특허했던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 원래 이게 이 매드팩토가 다음 주에 있을 아마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달 다음 달에 있을 그 미국에서 임상 중앙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따로 이 기업 IR을 열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회에서 공개하게 될 내용들을 기업 IR을 따로 열었던 이야기는 제가 추측했을 때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이 미국에서 가장 큰 암학회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알릴 데가 없다 보니까는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좀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러면서 주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어쨌든 아마케에서 발표했으면 될 수 있었던 것들을 어제 기업 아이에서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하면서 실제로 실전 모의 계좌에서 11% 수익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익 확정을 했지만 이 매드팩터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면 이제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이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추세를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기는 좀 힘들 수 있다 싶어서 저는 일단은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제가 어제 공개했던 흥구석이라는 종목이 있죠. 바로 엊그제도 공개를 했었고요. 어제도 이제 흥구석에 대해서 계속 봐야 한다. 왜냐하면 유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최근에 원유 선물 ETN을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럼 위험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흥구석유는 과거에 이제 중동 리스크라든가 유가 급등이 나왔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흥구석유의 차트를 보시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유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하방 지지가 되고 있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축류 매입이라든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리스크 발을 하면서 올랐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저는 8,000원 넘어서 이제 수익 확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8,100원에 팔고 나왔고 수익 10% 확정을 했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유가가 좀 변동성이 있을 때요. 유가가 빠지면 같이 빠지겠죠. 다만 빠졌을 때 원유 선물로 접근하기는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종목으로 좀 단기 대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만한 관심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셔야죠. 예, 제가 오늘은 두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파이오 링크라는 종목을 오늘 종가 매수로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이 파이오 링크는 어떤 종목이냐면 ADC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이라는 장비 시장에서 장비에 있어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비대면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뜨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이번에 총선에 승리하면서 정부 정책을 또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이 K바이오, 그다음에 뭐 K식품 다 이제 선두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파이오링크는요. 비대면 산업이 뭐냐면은 뭐 그러니까 원격 의료라든가 뭐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이 어떤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재택근무를 하는 것들도 다 비대면 산업이죠. 이게 활성화되면서 사실 이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ADC라는 장비라는 게 뭐냐면 트래픽이 증가가 되면은 이 전송 속도가 이제 좀 느려지고 굉장히 좀 버퍼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조절을 해서 어떤 그 데이터의 전송이 좀 원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ADC 장비입니다. 근데 이 트래픽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 ADC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계속해서 좀 설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도 ADC 장비 시장에서 국내 1등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 점유율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가 매수로 이야기를 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1,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안까지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 클라우딩 뜨면서 보안주가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KINX. 역시나 이제 KINX, 이 최근에 가비아가 이 KINX의 대주주인데요. 가비아가 많이 급등했었죠. KINX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건데 이 비대면 산업이라는 것이 클라우딩 산업을 또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보통 다운을 받아갖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다 다운받게 되면은 우리의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이제 모바일 폰이 상당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운받지 않고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걸 바로 이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그 비대면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다 다운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딩 산업이 뜨고 있는 건데요. 이 KINX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클라우딩이 있어서 클라우딩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대면이 성장하면서 클라우드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KINX와 가비아가 좀 핵심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KINX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이 나와서 이제 오늘부터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KINX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KINX 종가 매수로 이야기를 좀 하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를 6만 원으로 좀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비대면 산업이 뛰면서 관련주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5월 초까지도 이 관련주가 주도를 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 관련주 중에 뭐 알서프트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급등이 나왔고 비트컴퓨터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로 올라간 건데요. 실제로 실적을 겸비하면서 올라가는 안전한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바닥권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아마 뭐 5월 중순까지 수익 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관련주 다 공개해 드릴 거니까는 실제로 얼마나 큰 수익 나오고 있는지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정보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신다면은 아마 뭐 다음 주까지도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무료 방송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무료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현동 매니저와 더 많은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무료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관심주로 2종목 꼽아주셨습니다. 파이오링크와 KINX 꼽아주셨으니까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까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